의상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월되었으므로 제214회 영등포구의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 문화재단 순으로 하고 공단 이사장과 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민입니다. 주요 시설 및 장비 현황입니다. 먼저 공단 본부 시설 현황입니다. 공단 본부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안전검사팀, 경영기획팀, 경영지원팀, 주차사업팀, 주차관리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등포 1스포츠센터는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주요 시설은 수영장, 골프연습장, 유아체육시설, 헬스장, 대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구 문화체육주관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전면 개보수 공사를 진행해서 4월 1일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수영과 헬스, 골프를 강습하고 있으며 농구, 인라인, 탁구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요리교실, 미술회화 등 문화광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개보수 공사 시 기구 필라테스, 스피닝, 트램플린 전용실을 설치해서 국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e스포츠센터는 지하 3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유아체육단실, 다목적실, 헬스장, 대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수영과 헬스를 강습하고 있으며 농구, 축구, 탁구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광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 노상주차장은 34개소 789면, 공영 노예주차장은 30개소 2,785면,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18개동 4,689면의 주차면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인 차량 보관소는 1개소 75면이 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은 총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 5월 말 기준 일평균 약 44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독서실은 용도 전환 예정이며 앞으로 구 미래교육과와 협의해서 시설 개선과 용도 전환을 통해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림 유수지의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과 스포츠 클라이밍장 경기장은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배드민턴 체육관, 실내 암벽장, 실내 인공 암벽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배드민턴과 클라이밍 프로그램과 기구 필라테스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5월 30일 기준 수입 실적은 60억 8,100여만 원으로 목표 대비 36.9%를 달성했습니다. 다가오는 하절기에도 근무자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제로 다짐 계획을 통해서 안전이 최우선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약속드린 주민중심 전문 역량, 일터 혁신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사장님이 이제 6개월 이제 되셨는데 지금 이런저런 결과를 보면은 이사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사장님이 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서의 소임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 독립성은 정부에서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사장이나 외부 사람들이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로 그렇게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하도록. 그걸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는 임원추천회, 그래서 이제 구의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2명, 네. 의회에서 3명, 네. 공단에서 이제 이사를 통해서 사회이사 중에서 2분을 선정하면 네. 그 임원추천회에서 공고 그게 몇 대 몇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일단 4분이 연임이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뭐 결과가 뻔한 거 아니에요? 3분은 뭐 적합하다고 이렇게. 예. 그 결과가 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대로 일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거기 뭐 별별 소리가 다 들려요. 이러저러한 소리가 다 들려요. 결과론이 그렇잖아요. 결과론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타깝죠? 그 임원 추천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정례회를 통해서 예산을 줬습니다. 예산을 줬죠? 네네. 그 후에 이사장님실 저기 사무용품 싹 바꿨죠? 사무기기. 책상하고 책상하고 보조 바꿨죠? 의자. 그거는 왜 바꿨습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3층에 근무를 하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전에 있던 직장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한 30여 년 했기 때문에 네. 직원들의 전체적으로 문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체계적이지 않아서 좀 제가 가르치는 입장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3층으로 오르락내리락 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려서 3층에 있는 이사장실을 본부장님 쓰시고 제가 직원들 있는 2층 사무실로 내려가겠습니다 해서 제가 몸만 옮겼습니다. 네. 모든 집기는 그대로 놔두고. 네. 그런데 이제 2층에서 제가 한 2개월 사용했는데 그 집기가 책상이나 이런 것들이 2004년도 최초 창립할 때 구입한 건데 15년 된 책상인데요. 팀장들이 사용하는 그 규모의 책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을 쓰다가 그 예산이 뭐 집기 그 교환할 수 있는 자산 취득비 편성된 게 있다 해서 경영지원팀에서 책상을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은 정 예산을 줬을 때 했어야지. 그거에 어쨌든 예산을 전용한 거 아닙니까? 이사장님실 사무 기기 바꾸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사실은 자산 취득비에 네. 집기 비품 구매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네. 이사장 책상을 바꾸라는 명시로 그건 되어 있는 아니죠. 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뭐 3층에 있는 이사장 제가 쓰던 책상이 뭐 현재 구입한 책상보다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그러나 네. 제가 내려와서 보니까 본부장님한테 책상 바꾸자고 이야기하기에도 좀 부끄러울 정도의 책상 형태였었고요. 그래서 그대로 본부장님께 이사장실 있는 비품을 다 사용하시도록 하고 제가 몸만 와서 한 2개월 근무를 했는데 좀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하고 잘하기 위해서 바꾼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사장님이 다른 그 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을 썼다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2 스포츠 센터가 지금 몇 년 됐죠? 2014년 2008월에 됐습니다. 5년 됐습니다. 5년 됐는데 지금 보일러를 지금 세 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를 요번에 싹 바꿔놨어요. 뭐 어떻게 돼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문화관광부의 국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보니까 일부 이제 그 닥트나 이런 것들이 수증기에서 부식이 좀 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안 드리고도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저희가 신청해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아예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거가 그 구비도 들어가던데요? 구비 들어갑니다. 오디오 제가 잘못 매칭인데 알았습니다. 예. 일단은 5대5 매칭 사업이라고 이제 구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부에 있는 예산을 추가로 저희가 일부만 변경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근데 이제 국비로 신청한 거가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 국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근데 거. 그게 1, 200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5개예요. 5개 네. 넘어요. 그런데 지금 제2 스포츠 센터가 5년 돼가요. 근데 보일러를 전체 바꾸겠다, 국비가 또 한다고 해서 바꾸겠다? 이건 잘못된 거죠. 무슨 뭐 설계 과정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그쪽이 습도가 상당히 높아서 그러면 잘못 설계가 됐다든가 잘못 운영을 했다든가 두 가지 하는데요. 그거를 가만 안 하고 했겠나요? 그러면 매년 5년마다 바꿔야 되나요? 네.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5년 동안 부식이 됐다면 근본적으로 설계를 다시 봐야 되고 그 시설을 다시 어떻게 오래 갈 수 있는 설계를 다시 봐야 된다는 거. 지금 그 노후화 주차 시스템이 있어요. 7개소가. 그래서 그것을 지금 무리라는 가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4억 2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은 사실은 주차문화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주차문화과하고 협의해서 일정 등 그다음에 설치 장소 이거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내로 설치됩니다. 지금 무인 주차기를 설치할 때 이것은 저희가 구매 방법을 통한 걸로 돼 있죠? 그렇지는 않죠. 일정 금액이 되면 공개 경쟁 입찰이 그렇지. 아니 공개 경쟁 입찰인데 그거를 렌트를 할 생각을 해보셨다는 얘기예요. 네. 렌트. 이게 지금 고가의 제품이란 말이죠. 비싸기도 하고 보통 한 1억 2천, 뭐 1억 5천 정도 되는데 요즘 이걸 설치를 하는 렌트를 하게 되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또 여러 회사의 제품과 우리가 다양하게 제품을 또 고를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구매보다는 앞으로는 그 목돈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렌트를 통해서 꼭 몇 년을 사용하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3년에서 5년을 사용하면 이게 애프터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다른 좋은 제품이 나오면 바로 교체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렌트가 더 낫다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를 나누겠습니다. 여자들이 머리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호반날 거기가 막힙니다. 처음부터 여자 샤워실은 조금 감안해서 하수구 문제를 생각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빠른 조치를 제가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 시간대에 가봤더니 정말 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런 기회쓰는 사업을 이번에 혹시 이거는 필요경비 아닙니까? 추경에 혹시 예산 편성이 돼 있는지 그럼 아니면 다시 리모델링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누가 뭐 머리카락이나 기타 물질로 막히지 않도록 저도 현장 나가서 대안을 강구해서 조치합니다. 거주자면에 빈 공간, 유휴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삶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난번부터 그 사용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그런 그렇지 않았나요? 거주자 우선 주차는 전에 이제 김하영 의원님께서 한번 공식적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가 주차문화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거주자 우선 주차를 일부 낮에는 안 쓰고 밤에만 쓰는 경우도 있고 낮에 쓰고 밤에 안 쓰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를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조례 또 개정이라든지 요금 지금 책정 현재 문제가 있어서 건의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사장님 오시기 전부터 거주자 그 우선 주차 부분에서 시간대 시간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을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할 줄 몰라요. 이용을 할 줄 모르고 거기에 그 시간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뭐 어떻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많이 붙여놓으시고 홍보 간판을 많이 붙여놓으셔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그 업무보고나 또 행정사무감사 또 구정점을 통해서도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또 환경 개선을 요청을 했었던 것을 사실인데요. 오늘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동안에 이사장님이야 우리 팀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환경 개선이 어느 정도 100% 이루어진 데도 있고 지난번에 그 경사면 배시지자 부수는 다른 데도 네, 조치했습니다. 예. 안내 반도 새로 설치하는. 그다음에 무인 이제 주차장 시스템들을 또 권장을 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다른 행사가 있다 보니까 신기로도 공영 주차장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주차장 개방 시간이 몇 시부터요? 평일 9시. 9시. 그럼 그 전에는 주차 자체가 보니까 카드를 활용한다고 해놨는데 그럼 카드를 쓴다는 것 자체는 무인 들어가도 본인이 카드를 내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9시가 아니라 시간대로를 좀 개편을 해서라도 신기로동 주차장은 그 RF 카드로 해서
근무자가 없는 시간대는 이제 그 월정기 회원들만, 월정기 이용객들만 이제 주차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그럼 아침에 뭐 다들 주차장 자체가 비어 있는데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무인관리 시스템을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가지고 다 완료할 예정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설치해 있는 관제 장치가 RF 카드이기 때문에 아주 구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무인정 지금 11호 들어있어요? 시간은 내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 예.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주민은 밤늦게라든가 아침 시간대에 이용하고 싶어도 주차하면 20명 이상이 되는데 다 비어있는 공간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거는 올렸어야 되고 우리가 빨리 그게 이제 그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주차권 아빠랑 협의해서 지금 내년까지 이렇게 완료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런데 뭐 내년부터 추경을 또 다루게 되겠지만 어떤 게 급한 건지 이게 선후를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어느 단체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사항보다도 그 전체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작년 2018년도 네. 그 병역학과가 어떻게 나왔죠? 다른 것 2017년. 나 그러면은 올해 임금 계획은 어떻게 작성하시고 계시나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계속 그 임금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도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2급은 이제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공석이지만 상급에서 8급 체제인데 8급, 7급, 6급 5년 차까지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체계입니다. 사실 기본급 자체가. 근데 이게 자치구의 공단이 일부 편차는 있지만 거의 이제 그런 그 급여가 아주 낮은 체계로 이렇게 돼 있어서 2017년도 18년도에 생활임금 한 16.3%가 올랐어요. 올해도 한 2019년도에도 11.6%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행자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5% 정도로서는 따라가서 이걸 극복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테이블을 다시 네, 테이블을 작성해야 되는데 행자부는 또 사실은 구청과 공단의 문제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통제하는 수단이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총액 인건면에 얼마를 올리면 경영평가 나등급, 성과급 제로 3년 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사실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행자부의 자치구 시설공단 37개 자치구 시설공단이 이런 불합리한 생활임금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 경영평가에 잣대를 들여대는 거는 이건 정책적인 오류가 아니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도 그렇게 건의를 하려고 하반기에. 이세금이 한국이 이용국의 주차 편의를 위한 주차장 운영 시간 확대라고 해놨어요. 네. 그럼 조금 전에 답변하셨지만 이거는 여전까지는 그 저녁에 야간에 시청한 사람이는 시간 주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현재로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죠. 여전까지 매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 이유는 일단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의원이 맨날 지적하듯이 인원이 없으면 저희가 이거 그 예산에서 만약에 부정성을 느끼다 보면 위탁을 주셔야죠. 사람이 없으면 그 금액으로 하실 분들 많아요. 왜 우리가 굳이 그걸 갖고 있어가지고 예산도 모자라는데 인원을 투입 못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전차적으로 좀 확대를 해주시고요. 네네. 견인보관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지금 74명인가 우리 연수 갖고 계시죠? 네네. 그 다음에 그 견인보관소에 있는 기존의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셨나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건데요? 저희 주무부하고 저기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주시고요. 더 이상 말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겼습니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등포 문화관광 중단기 실태조사입니다. 우리 구의 문화예술 자원조사, 구민의 문화예술 행류 증진 방안 연구, 예술 청량과 순환 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모두의 문화도시 영등포를 위한 국비, 시비 등을 보다 많이 확보하고 연계된 지역문화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서비스 개선 관련입니다. 23조입니다. 현재 상호대차 서비스를 1단계 운영하며 4,562권의 도서가 대출 반납이 되었으며 2단계 공립작은도서관 21개관 확대 운영, 3단계 작은도서관 4개관 및 지하철역 내 유도서관 3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1, 2, 3단계 이렇게 정치하고 계시는데 네. 사실 우리 저 동네 있는 작은 도서관도 어떤 연관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동네 또 대형 아파트 세대 같은 경우는 사립 도서관들이 있고요. 그림동 같은 원인의 작은 도서관이 있고 이런 사립 도서관들이 꽤 있습니다. 네. 기간을 좀 빨리 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사실 많은 분이 예. 우리 영등포 관내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도 사립 도서관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같이 협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또 지원도 해드리고 도서관의 어떤 대출 어떤 서비스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도서관 4개관이 있는데 지금 그 주민들을 많이 활용하고 주민들이 그 정보 도서관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 큰 도서관이 4개관이 일단 바뀌고 난 다음에 다른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막 무조건 벌려만 놓고 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딱 공공도서관이 4개관이 있는 그 가운데 확실하지도 않게 리모델링이라든가 환경 개선을 안 해놓고 동네에 작은 도서관 뭐 한다 이거는 순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화재단 대표께서 그 공공도서관을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요즘 많이 바뀌고 있죠. 네, 그 벤치마킹 하셔서 그 연구하세요. 네, 좀 더 공부하고 네. 그런 영등포구에 맞는 여기 네. 주민들이 살아가는 도서관 되도록 예, 우선 당장 급하게 할 일이 아니고 차라리 천천히 계획을 세워서 바꿔야 된다는 제대로 바꿀 수 있게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이 안 계시면 일단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자료 요구해서 자료 주시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그 보면 지금 4월 24일하고 5월 29일날 공연한 그 관객 수가 157명하고 203명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왜 그렇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트홀의 위상에는 좀 잘 맞지 않는 공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약간 좀 새로운 어떤 이제 예술 쪽 공연을 좀 전환하고 있는 중이고 이번에 이제 하면서 그 수요들은 좀 충분히 확인이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이제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하면서 그 이제 이 아트홀에서도 이런 좋은 공연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미지들을 좀 만들어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리 정보화 시스템 사무기기 구매라고 주셨거든요. 주셨죠? 네네. 이게 중점 사업 맞아요? 뭐 짧게는 뭐 10년 그리고 길게는 15년 이렇게 되면서 실제 이제 도서관 환경이 굉장히 좀 많이 좀 급격하게 약간 노후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시설들을 좀 이제 아니 위원장이 질문하는 거 이거 지난 연도에 예산 다 있어서 그 우리 예산 때 이거 저 당겼다고 해서 우리 저 자산 투표를 올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게 무슨 뭐 거기에 다 설명을 해주셨고 그 구입을 하면 되지 이게 무슨 중점 사업이냐고 지적하는 겁니다. 네.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사무기구 사고 노트북 사는 게 중점 사업에 올려놓은 걸 지금 지적하는데 그건 답답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